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32,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주제 31, 주제 31이니까 3.1운동. 네, 3.1운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1운동의 영향 두 가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일제 지배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두 번째,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자, 오늘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자, 어떤 의의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이때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왜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됐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경과가 됐는가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임시정부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네, 세 개의 임시정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연해주 지역이죠. 대한국민의회, 그다음에 상하이 지역의 임시정부, 그다음에 경성, 여기가 서울이죠. 한성정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특히 요 연해주 지역이죠. 만주 연해주 지역에는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얻어야겠다. 무장 투쟁론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하이 지역에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얻어야 된다.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일단 교육과 산업 육성으로 우리의 힘을 먼저 키워야 된다. 실력 양성론자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노선이 다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9월 달에 통합을 해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통은 세계 정부 중에서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합니다. 법통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법적 정통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통성, 어디가 오리지널이냐? 한성 정부를 대우를 해주겠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이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하지만 위치는 상하이에 둔다. 상하이는 어떤 곳이냐? 일본의 영향력이 비교적 덜 미치면서 외국 이 공사관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 무장투쟁론, 외교론, 실력 양성론 중에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겠다? 맞습니다. 바로 외교 활동, 외교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격이 좀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40년대가 되면은 임시정부는 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자, 체제는 민주공화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총리의 이동휘를 이제 선출을 하고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 자, 보세요. 지역 통합됐죠. 지역. 그다음에 이념. 이념이라는 거는 민족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뭐 공산주의가 되겠죠. 그런 이념을 초월했다. 그다음에 독립 노선, 무장투쟁론이냐 외교론이냐 실력 양성론이냐 이런 노선들까지 다 통합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약간 한계가 되기도 해요. 이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죠. 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교에 유리한 상하이에 있었다라는 걸로 봐서 임시정부는 초창기에 외교 활동에 굉장히 집중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교를 할 수 있는 기구로 파리에다가는 파리위원부,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는 구미위원부를 두고 특히 이 구미위원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외교기관에는 이승만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 조직으로 연통제와 통신망, 비밀 통신망으로 교통국을 운영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상하이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연락망, 그다음에 조직망이 좀 촘촘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내에 비밀 조직망으로 연통제를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스파이망이라고 보면 되겠죠. 첩보망. 그다음에 교통국이라는 비밀 통신망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었다. 그게 이제 연통제 교통국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이렇게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공채, 채권이죠, 채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써주는 그런 문서예요. 나라에서도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국가로부터 그 증서를 갖고 가면은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 물론 이자까지 붙여서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이 임시정부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종이장에다가 이게 독립공채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거기에 이자 붙여서 돈을 돌려줄게. 자, 누가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냐면은, 돈은 많은데, 뭔가 대놓고 독립운동하기에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보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공채를 많이 사줌으로써 임시정부에 또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 자, 기관지로서는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발간한 신문도 독립신문, 임시정부의 기관지도 독립신문, 이름은 같은 독립신문인데 전혀 다른 신문입니다. 발행처도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다르다.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관련된 그런 사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이제 문화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랬던 임시정부가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되고 자금줄이 끊기게 됩니다.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니탄내탓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역 이념 노선이 통합이 된 게 의의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언제든지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선 갈등이 불거져 나옵니다. 야, 그것 봐. 외교 활동 니네가 한다고 했지. 성과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적극적으로 우리는 무장 투쟁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무슨 그게 멍멍이 소리야. 일단은 우리 힘을 길러야 돼. 교육에 힘쓰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선 갈등이 불거져 나온다. 특히 무장 투쟁론과 외교론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데 그 와중에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고 부탁하는, 청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려지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현재 대통령, 국제연맹, 여러분들 국제연합은 알죠? 지금 있는 UN.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국제기구였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국제평화기구가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 자, 위임 통치라는 거는 대신 통치해달라 이런 뜻이고요. 청원은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천천히 해보자면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인 이승만이 이때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다가 일본 대신에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사건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임시정부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야, 씨,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이승만 물러가라 이러면서 더더욱 그렇게 갈등이 심해지면서 임시정부 요거는 이제 한물 갔다 아예 없애고 새로 만들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이제 막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조금 논의를 해보려고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됐으나 창조파와 개조파가 서로 대립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결렬되고 맙니다. 참고로 신채호가 대표적인 창조파입니다. 임시정부는 이미 소임을 다했으니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창조하자. 이게 이제 창조파의 주장. 개조파의 대표 주자는 안창호 선생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있는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임시정부 만들었는데 해체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결렬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갈 길 갈래. 마이 웨이, 마이 웨이.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침체기, 아주 긴 시간 동안 약 10년 정도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이 쓸쓸하게 이 임시정부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김구입니다. 자, 어쨌거나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나서 이승만이 탄핵이 되고 이제 요거를 조금 불씨를 살려보려고 체제를 개편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들 짐 싸들고 나가고 김구가 혼자 지키고 있다. 나중에 이 김구가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시정부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